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수능 언어교육을 10년 강의하고 자녀 유학으로 싱가포르에 갔어요. 15년 동안 IB 한국어 교사로 일을 했고 한국 IB 교육 학회 회원으로 한국의 IB 확산을 기대하고 있는 IB로 대학 가다의 저자 이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01년에 교제원으로 가 있었던 언니네 가족을 방문하러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너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보고 놀랬죠. 그리고 거기에 조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새로운 교육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치열한 경쟁 교육에 좀 질렸었는데 오물한 개구리 같은 한국의 경쟁을 떠나서 글로벌한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를 가게 됐습니다. 사교육은 사실은 엄마 주도 학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 학원 가고 저 과외해야 되고 프로그램 짜주고 엄마의 주도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사교육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엄마 주도 학습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성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짜고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자기 주도에 의해서 가야지 시간 관리도 되고 자기 관리도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엄마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달리기 강의를 많이 보기만 한다고 자기가 잘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달리기를 해봐야 되고 수영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수영을 잘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입학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라던가 또는 각 학교의 어떤 설립 취지라던가 학교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5년 동안 했던 경험을 본다면 일단 규모가 큰 학교랑 작은 학교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만약에 IS처럼 작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작은 규모의 국제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가 좀 친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더.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 같은 것도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예를 들어 뭐 오스트레일리아 국제학교라든가 아니면 CIS라든가 UWC 같은 학교는 일단 규모가 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활동이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학업 성취 외에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어떤 정서적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IB로 대학 가다라는 책을 제가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썼어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렸는데요. 한 15년 동안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게 I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IB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그리고 학생들도 IB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고서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서 공부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IB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들께서도 IB 프로그램이 뭔지 쉽게 이해하시고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IB가 자기 주도 학습이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수험생의 부모님으로서는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알아야 또 더 옆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아이들한테도 읽게 해서 뭐 미들스쿨의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이스쿨 프로그램이 어떤지 아이들이 알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죠.
IB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1968년에 스위스에서 비영리 재단 IBO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스위스의 그 국제연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으신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스위스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표준화된 국제적인 대학 입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1968년도에 디플로마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94년도에 MIP 중등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리고 97년에 PYP 초등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런데 IB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죠. 입시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다른데 우선은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이라는 게 조금 다르고요. 또 단순 강의식, 암기식 그런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 학생의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거고 프로젝트 중심이라던가 발표 또는 에세이를 쓰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 스타일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동적인 아이들을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IB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것보다기보다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습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지와 덕과 체를 겸비한 전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IB 교육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IB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학생들이 있고요. 한국식 그런 수능 스타일에 맞는 학생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유학을 와서 국제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을 봤는데, 대부분 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다 잘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공부해왔지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활동적이라던가 적극적이라던가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IB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되고 자기 관리가 돼야 되고 IB 프로그램에서는 파이널 성적도 물론 중요한데 2년 과정이 이제 디플로마 과정인데요. 그 사이에 많은 과제를 해내야 돼요. 그런 과제를 해내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 일단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공부하겠다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재미가 있으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과목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재미를 느끼면서 2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공부에서 오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내는 제자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던 애들이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NUS를 많이 가고 싶어 해요. NUS는 뭐 세계적인 대학교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가 IB 교육을 받은 인재를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IB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암기해서 어떤 학문적 성취만 하는 게 아니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소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캐스 활동 같은 걸 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선택한 학생을 NUS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이나 영국 학교에서도 많이 선호를 해요. 마지막 파이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2년 동안 디플로마 과정을 할 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은 좋은 그 학교 내신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게 또 이제 파이널 성적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공부한 학생은 대학교에서 이제 안 뽑을 이유가 없죠. 네. 글로벌한 어떤 그 시민의식을 가진 글로벌한 인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선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국제학교에서 IB 프로그램 공부했을 때 대부분 이제 2개의 언어에 대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또 가면 갈수록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 암기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을 내는 학생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책을 외운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도서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비교가 되려면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업 성취를 위해서, 암기를 위해서 성취하는 것보다는 뭔가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탐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탐구 역량을 키워주는 게 그게 IB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IB 교육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IB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데 국제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대에 국제적 소양을 갖춘 학생이 IB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당연히 우리나라 스카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좋은 대학교에서 선호하겠죠. 제가 2007년에 신세계 유학원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했고, 모르니까요. 실수도 했고, 또 헤매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세계 유학원에서 또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유학원을 선택해서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야 사실은 또 유학을 할 때 편하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요. 내가 출퇴근용으로 차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경차로도 충분한데 상담을 갔더니 최고급 세단을 타라고 하면 그건 좀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유학원에서 그 당시 상담을 했을 때요. 너무나 적합하게 저에게 맞게 상담을 해주셨고 또 저희 환경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또 이렇게 17년이나 지났는데요. 인연이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